예, 관전 포인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도체 전문 분석가시죠. 유한타증권 이재윤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반도체 지금 호황기를 맞았다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주가의 방향과 이런 호황의 분석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서 고심이 깊은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슈퍼사이클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은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은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좀 그 올해 턴어라운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망을 하면서 이제 주가도 그때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황의 그 슈퍼사이클이 이 장기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결국에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사이클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수요 축에서 어떤 예를 들면 PC나 태블릿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좋은 상황인 거고,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수요 축에서 이제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수요의 그 축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를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제한적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다 인지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심화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급 과정은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 수요의 그 새로운 그런 캐탈리스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섣불리 전망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호황기는 접어들었다라는 그렇죠. 평가, 이게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쪽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스팟 프라이스를 이제 더 이제 민감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작년에도 이제 가격이 빠졌는데도 업체들이 돈을 번 거를 보면은 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거에는 다운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클이라고 해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난다. 그래서 다운사이클에서의 저점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지난 5년 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점의 영업 마진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소순환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새로운 수요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팟 프라이스는 단기적인 움직이는 그런 가격 말씀하시는 거고, 연간 단위로 이제 고정가가 좋아야 되는데 이건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야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수출 잡히는 건 다 우리나라는 거의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중점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DDR5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이 DDR4 이제 4세대인데 이제 앞으로 5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이 더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다. 그래서 DDR5 가면서 이제 다이 페널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늘어나야 되는 공급 증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비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공정에서의 그런 교체보다는 이제 그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후공정에서도 보면은
그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쓰는 그 반도체 기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반도체 스펙이 결국에는 DDR5로 간다는 거는 이제 스피드가 늘어나고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이런 스펙이 바뀌는 건데 그 스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판이 새롭게 또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부분, 그리고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그 반도체 기판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업체들의 그 ASP가 이제 리프레시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정하기는 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어쨌든 점진적으로 지금 DDR5가 채용되는 그런 그림인 거고, 내년도에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라서 뭔가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모멘텀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길게 봐야 되는 재료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점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예, 한꺼번에 이렇게 뭐 폭발적인 어떠한 변화가 기대된다기보다는 그런 네. 관점에서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건 주가적인 측면. 어쨌든 뭐 점진적인 성장이더라도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고 수출 데이터도 잘 잡히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결국에는 4분기나 그 이후에 그 가격 지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전방 산업의 수요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 축이 있으면은 이런 기존 수요에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해도 뭔가 수요를 전망하는데 이제 더 이제 편안해지는 건데, 그런 축이 없는 가운데 지금 기존 수요에 그런 좀 그 불안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IT 세트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IT 기기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그 리스타킹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전방에서 그 세트 생산 차질이 생기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눈에 잡히는 건 없지만 이게 생산 차질이 계속 지속되면은 지금까지는 메모리를 계속 강하게 사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2분기, 3분기까지는 업황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4분기나 내년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는 데서 있어서 충분히 이제 짧게나마 그런 다운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반기, 올 하반기요.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산작용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휴대폰도 뭐 자동차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트 판매가 안 되니까 이런 점을 따졌을 때 잠깐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하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뭐 그런 그 다운 사이클의 그런 기간은 뭐 지금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생산 차질이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좀 궁극적으로 그렇죠. 궁극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내년도 1분기부터 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이렇게 잘 해소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변수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업사이드의 뭐 어떤 재료를 지금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소부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큰 묵직한 기업보다는 장비주, 소부장 쪽, 중소형주 이쪽에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도 이럴 개연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어닝의 그런 그림을 보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와중에
지난해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예. 거기에 공급을 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가시성을 낮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실적이 실제로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주가가 레벨업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특히 장비는 DDR5로 건너갈 때 이제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되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모로 재료들은 소부장 쪽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특히 어느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비랑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랑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소재가 있는데 이게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집행할 때 이제 강하게 모멘텀을 받고 예. 이제 캐펙스가 이제 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좀 약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예. 케미칼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집행될 때 그런 강한 모멘텀은 없지만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인스톨이 되고 램프업이 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이제 점진적으로 잡히는 그래서 좀 실적의 그런 영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펙스가 들어갈 때도 같이 이제 모멘텀을 받는 데다가 이게 가동되는 과정에서 계속 교체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프로세스 케미칼과 같이 이제 좀 램프업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IT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가능한 한 더 이제 선별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예. 소모성 부품이 더 이제 좀 시장에서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안에서는 이제 뭐 TCK나 뭐 그 하나머티리얼즈나 그리고 원익 QNC나 이런 월덱스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 유한타증권에서는 그 원익 QNC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쪽은 원익 QNC.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복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새 학기에 한철 장사라고 교복이 그때 판매가 다 이제 네.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비도 어떠한 이제 새로운 케이펙스 이제 증설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이제 매출이 잡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소재와 부품단을 좀 꾸준히 길게 볼 수 있는 쪽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접근하기 좀 유효한 쪽은 부품 쪽을 말씀을 주셨고 탑픽으로는 원익 QNC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한 종목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단에 DBI텍도 나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 뭐 공급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예. 지금 어쨌든 아까 메모리 업황을 말씀드렸을 때도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파운드리 사업 영역인데 이게 12인치하고 8인치하고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2인치도 지금 공급 부족인 거지만 8인치도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12인치랑 8인치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르게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결국에는 EUV가 도입되면서 공급 업체가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난 거고 예.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한 축이 새로 들어오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 섹터에서는 DBI텍이 이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상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